129페이지 보면은 이제 경매 종류가 있는데 경매 종류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제목만 볼까요? 강제 경매와 저 밑에 의무 경매 있는데 의무 경매 먼저 말씀드리면 그 저당권이 신청하는 경매를 의무 경매라고 그래요.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걸 의무 경매를 하고 아까 임차인처럼 소송에서 판결문 받아서 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해요. 예, 시작하시면 되고 뒷장 가보면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림부터 봅시다. 그림을 볼 때 일단 용어부터 아셔야 됩니다. 용어. 우리가 흔히 경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매라고도 하지만 매각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자, 용어 좀 지금 외워두세요. 경매 부동산 다른 말로는 매각 부동산. 경매하는 날 옛날엔 경매 기일 그랬는데 지금은 매각 기일 이렇게 불러요. 경매하는 날이 매각 기일이에요. 매각 기일. 그다음에 법원에 우리가 입찰한다라고 하잖아요. 입찰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매수 신고라고도 하고 매수 신청이라고도 해요. 입찰하는 사람 매수 신고인 이렇게. 1등한 사람 최고가 매수 신고인 해보세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2등짜리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렇게 불러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 입찰할 때 우리 보증금 낸다고 그러죠. 입찰 보증금 옛날에 그렇게 썼잖아요. 지금은 매수 신청 보증 뭐라고 한다고요? 매수 신청 보증. 이런 용어들을 좀 익혀놔야 돼요. 자,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그리는 그림은 저 밑에 하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법원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강제 경매, 의무 경매 신청했어요. 법원에서 경매해야 되겠네 라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법원에서 등기소로 연락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를 하게 해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부동산이 압류된다라고 얘기해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경매 등기가 되면 이 부동산을 못 팔까요? 매매를 못 할까요? 매매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집이 5억짜리인데 채권 1억 때문에 경매가 됐다 쳐봐요. 그럼 저 집을 3억에 샀어. 그리고 내가 1억을 채권을 변제해요. 그럼 경매는 취소되거든요. 결국에는 시가보다 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경매 등기되어도 매매는 가능한 거구나. 안 되는 건 아닌 거구나. 경매가 될 거다는 예고예요, 예고. 자, 압류되면 법원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날부터 일주 내로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하시오. 이걸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해요.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하여 이날 공고합니다. 공고. 배당 요구 종기는 석 달 정도 시험 주는데 뭐 시험에 이걸 묻지 않아요. 아까 임차인처럼 이런 애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해 준댔죠. 그래서 배당료 언제까지 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법원은 매각 준비를 하는 거죠. 매각 준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하는지 이따 나올 거고요. 준비가 다 끝나면 경매하는 날을 매각기일이라고 부른댔죠. 매각기일을 공고해요. 보통 신문에 공고하고요. 공고하고 2주 있다가 모여요. 그래서 이날 매각을 실시하는 거예요. 이날이 매각기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각기일. 이날 입찰도 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뽑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일주 있다가 이날을 뭐라 하냐면 매각 결정기일이라 하거든요. 매각 결정기일에 판사가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 거예요. 허가 받고 나중에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세로로 적어보면요. 세로로 적어보면 자, 매각 기일을 공고한다. 여기부터 적어볼게요. 자, 매각 기일 공고하면 2주 있다가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2주는 시험에 안 물어보거든요. 이날이 매각 기일입니다. 자, 이날이 경매하는 날이다. 이날 입찰할 사람은 보증금 내렸죠. 아까 그걸 뭐라고 부른댔죠? 매수 신청 보증이라고 부릅니다. 매수 신청 보증. 매수 신청 보증은 얼마 내는지는 거기 적혀 있어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고 써 있죠. 그림 속에 보면
이 경매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그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감정평가시킵니다. 그러면 감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 있죠. 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1억으로 결정이 됐다. 그럼 얼마 내라? 보증금으로. 1,000만 원 내라 이거예요.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입찰할 사람들이 내가 얼마에 입찰할 거냐 이건 따지지 않아요. 그건 관계없이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되면 거기에 10%를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래전 2001년도니까 참 오래전입니다. 18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입찰할 가격이 10%를 낸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2억 입찰할 거면 2천 내. 3억 입찰할 사람은 3천 내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똑같이 금액을 냅니다. 똑같이. 네. 그래야 편리하다는 거죠. 그게. 금액 세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이날 1등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부르고 2등짜리는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고 부르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원하면. 법원 이제 집행관이 경매를 진행하잖아요. 아침 10시에 시작했다. 10시 반까지 입찰해라. 10시 반 되면 뚜껑 닫어.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뚜껑을 열 거 아니에요. 뚜껑 열 때 입찰자를 앞에다 세워. 그리고 뚜껑 열어서 아무개 얼마, 아무개 얼마 이게 다 알려줘요. 알려주고 축하해요. 1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2등 할 사람. 이제 저쪽에서 저요. 이렇게 되는 것이 차순위 매수신 거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원하면 하는 거 원하면. 그럼 이제 이자는 언제 기회가 주어지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처음에 보증금 냈죠. 1등 했어. 2억 1등 했으면 나머지 잔금 1억 9천 내야죠. 1억 9천을 안 내면 누구한테 기회를? 차순위에 기회를 준다는 그런 거예요. 차순위 잘 안 해요. 왜냐면 내 보증금도 그때까지 묶일 거 아니에요. 묶일 거고 이자가 돈 안 내면 기회를 줄 텐데 굳이 돈 안 낼 이유가 없잖아요. 안 낼 이유가 없잖아요. 자, 잘 안 합니다. 자, 매각기일 종료 후 1주 내로 법원이 매각 결정기일을 정합니다. 여러분 법원마다 경매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평택법원이 예를 들어 목요일이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 아침 오늘 1등 했죠 지금. 다음 주 목요일 날 옆방에서 허가 부러 가는 겁니다. 네. 이날 허가를 받으면 이자를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약간 매매 같은 느낌을 가진 용어들이죠 다.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경락인인데 매수인이라 해요. 매각 결정에서 허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이유가 있는 사람은 1주 동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허가했습니까? 돌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허가 항고 기간이 끝나면 허가 받은 결정은 확정이 됩니다.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법원은요. 저 매수인한테 알려줍니다. 나머지 잔금을 언제까지 내시오. 이 용어를 뭐라고 부른대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라고 불러요. 대금 지급 기한이라는 건 12월 30일까지 12월 30일에 무슨 뜻이에요? 12월 30일에예요? 12월 30일까지예요? 까지가 기한이죠, 기한. 까지니까 오늘이 12월 1일이다. 오늘 내도 돼요. 12월 30일까지 아무 때나 내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 때나 대금을 내면 그 대금을 다 냈을 때 바로 등기 없이 뭘 취득? 소유권 취득. 경매는 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러잖아요. 등기 없이. 등기부는 여전히 내 것이 아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하고요. 취득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연락하여 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 해주는 거죠. 촉탁 등기한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네. 이런 과정으로 경매 이루어져요. 절차 짜맞추라고 안 물어봐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차는. 그 다음에 매각기일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수도 있죠. 비싸면.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유찰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금액을 좀 떨어뜨려야 돼, 안 떨어뜨려야 돼? 저감시키고요. 뭐 예를 들면 2월 1일 날 다시 매각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매각기를 또 공고하는 거예요. 이 매각을 새 매각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새 매각. 다 시험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새 매각이랍니다. 현장에선 새 매각이라는 용어 쓴 사람 없어요. 하지만 그 용어는 알 필요가 없어요. 법의 시험에 나오는 용어예요, 용어로.
그다음 매각 결정기일에 불허가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허가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금액을 떨어뜨리지 않는데 뭐 이런 걸 시험에 묻고 그러진 않아요. 저감시키지 않고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매각기일 또 공고해요. 왜 떨어뜨리지 않냐면은 이미 1등은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비싸서 다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조건을 못 갖춰 불허가 받은 거니까 이때는 금액을 안 떨어뜨리고 다시 조고해. 이것도 세매각이래요. 세매각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세매각.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러요. 어떤 세유? 물어보면 불세유? 이러면 돼요. 좀 잘 가다가 제가 자꾸 삑사리를 잘 내죠. 네. 불세는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게 불세죠. 불세니까 안 떨어집니다. 활활 타면서 영원히 떠 있습니다. 불세. 영어로 firebird라고 하죠. 자, 격 떨어져 이럴 때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대금 지급 기한이 있죠, 이날. 이때까지 잔금을 안 낼 수도 있죠. 잔금을 안 내면 이때는 그 금액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이때도 대금 안 되면 다시 하는 거니까 이걸 또 다시 매각기일을 공고하거든요. 이 매각을 뭐라 하느냐? 재매각이라고 그래요. 재매각. 잔금을 안 내면 재수없어 재매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재수 없는 건 아닌데 왜 대금을 안 내? 왜 안 되겠어요? 왜 대금은 안 됐겠어요? 재수 없어서? 대금을 안 낸 이유는 뭐 돈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내가 처음에 권리 분석을 잘못했어요. 내가 인수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처 모르고 입찰 들어간 거죠. 그럼 나중에 추가로 인수하게 된다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죠, 내가. 그럼 내가 대금을 안 내요. 대금을 안 내면 처음에 냈던 보증금은 몰수되거든요. 차라리 그 피해가 나을 수도 낫다 이거죠, 차라리. 그럼 안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재수 없죠, 맞죠? 재수 없어, 재매각. 네. 물론 정확한 용어의 뜻은 이거예요. 끝까지 갔다 올라가면 다시 한다, 재매각. 가다가 올라가면 새로 한다, 세매각.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지금 만들어진 용어의 의미는. 자, 절차 다 보셨어? 이제 131쪽에 내용 들어갑니다. 131쪽에 내용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은 밑줄 안 쳐도 됩니다. 자, 법원에 경매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하고 등기소 연락에 경매 등기하고 그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당신 부동산인 경매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송달 알려줍니다. 그 다음 2번은 시험에 나옵니다. 부동산이 압류되는 시점은 언제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 또는 경매 개시 결정 송달이 된 때 발생한다. 가운데 또는 동그라미 씹네. 또는. 시험 문제 답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된 때라고 답하는 거예요. 네, 실무적으로는 경매 등기가 먼저 됩니다만 네, 시험 문제 답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된 때라고 답하는 거예요. 다음 밑에 3, 4, 5번 묶으시고 취하인데 그 취하란 뜻이 뭐냐면 경매 신청했던 사람이 법원에 경매 취소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걸 취하라고 하거든요. 그 뭔가 지금 여자가 기분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채무 변제입니다. 빚 갚으면 경매를 계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실판 보시면은 대금 납부 전까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요. 대금 납부하면 소유자 바뀌죠. 대금 납부 전에는 여전히 채무자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니 대금 납부 전까지 대금 변제, 채무 변제하고 경매 취하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당연히 경매가 취하되면 아까 그 압류는 소멸될 거예요. 소멸될 텐데 여기 칠판 보시면요. 1등하고 2등이 나온 이유도 취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기분 좋겠어요? 그러게, 야, 나 생전 처음 1등 해봤거든? 나 안 보이니? 그럴 거 아니야. 이때는 이분들이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취하 동의서라는 서식이 있는데요. 저 사람들이 이제 그 동의서 써주고 인감증명서 붙여서 법원에 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맨입으로 해주지 않아요. 한 2, 3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요. 그럼 뭐하러 합니까? 동의 안 해주겠지. 동의 안 해준다고? 그러면 저자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 웃기고 있네요. 그 돈이 더 들겠네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그러니 대부분의 경우는 취하가 되는 경우는요. 부동산 가격보단 채권이 소액일 때겠죠.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크면 갚겠어요?
안 갚죠. 채권이 소액일 경우에죠. 이럴 경우는 대부분 1등 나오기 전에 취하가 되지요. 대부분. 되지만 혹시나 그때까지 못했다면은 1등, 2등의 동의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꼭 해야 된다라고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딱 눈치 와서 못 갚았네? 나 차순위 해야지? 나중에 합의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네. 자, 3번, 이제 4번, 5번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경매가 취하되는 압류는 뭐 된다? 소멸된다. 그 다음 매수신고 입찰이라고 쓰시면 돼요. 매수신고 밑에 입찰. 매수신고 있은 뒤, 이 말은 뭐가 들어간 뒤? 입찰이 들어간 뒤에도 취하는 되는데 안 되는데? 되는데 그때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1등과 차순위 매수신고인 2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좋아요? 자, 됐고. 다음 배당 요구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자, 압류됐습니다. 취하는 없다 치고 압류됐고 얼마 이내? 1주 안에 이날까지 뭐 하세요? 배당 요구하세요 라고 뭐 한다? 공고한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배당 요구 정기는 배당 요구 정기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해리가 생긴 때부터 일주일 내로 공고하는데 뭐 이전으로 정한다? 첫 매각기일 이전. 저기 여기 오십시오. 이거 말입니다. 첫 매각기일, 이날 매각기일이죠?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매각기일 뒤로 정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랬다가 이걸 앞으로 당겼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해할 텐데 약간 복잡해요. 자, 잠깐 여기 보시면 1번 임차인이 있어요.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어요. 이자의 보증금은 3억이라 할게요. 그 다음 2번에 이제 저당권 있다 치고 이제 경매가 된 거지. 경매가 됐어요. 이 집이 5억짜리예요. 시가가. 임차인은 현재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까부터 다 배운 보람이 있다. 배당 요구 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인수되는 쪽을 선택한 거죠. 그럼 사람들은 입찰할 때 2억에 입찰을 하겠죠. 뭐 남을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다면 계산하기 쉽게. 배당 요구 한다면 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겠죠. 경락이는. 그러면 얼마 입찰하겠다? 5억에 입찰할 거란 말이에요. 임차인이 무엇을 선택을 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입찰할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1등 나온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까? 배당 요구를. 그 전에 확정 짓고 네가 뭘 선택할 건지를 결정해 주어야 사람들이 이날 입찰할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전으로 정한다고? 매각기일 이전 이게 정하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는 건 더 복잡하지만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매각기일 앞으로 정한다. 근데 실판 보시면 끝난 건 아니고요. 현재 임차인이 1번 임차인인데 이날까지 이자가 배당 요구를 했대요. 배당 요구 했으면 사람들은 이날 얼마 입찰할 준비를 할 거예요. 했으니까 5억 입찰할 준비할 거죠. 했는데 배당 요구 했던 걸 이자가 철회해버린다. 만약에 철회해버리면은 내가 배당 요구했던 내가 입찰하려고 했던 5억을 어떻게 해야 돼? 밑으로 낮춰야 되죠. 그럼 사람들이 혼란한 거지 지금. 그러면 네가 배당 요구 이날까지 했으면 이 종기가 지난 다음엔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배당 요구했던 걸 처리하면 그 사람들이 입찰할 가격이 달라지니까 이런 조건이 있다면 처리는 안 된다는 거. 원래 처리는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이때는 그게 이제 그 2번이에요. 2번. 배당 요구의 유무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죠. 그러면 이어서 배당 요구한 채권자를 임차인 1번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임차인이 뭘 했다면 배당 요구를 했다면 사람들이 5억에 입찰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배당 요구 종기 지난 다음에 이걸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만든 게 된 거죠. 양거로 2번은 좀 중요한 파트였어요. 오늘 이 정도만 이해하고 지나면 돼요. 나중에 어떻게 틀리게 나오느냐는 지문도 알려드립니다. 자, 매각 준비 밑줄 마세요. 법원은요, 집행관한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 액수, 현황 이걸 조사로 명해요. 그래서 집행관이 가서 건물에 출입하고 질문도 제시하고 문서 제시 요구도 하고 문도 열 수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집행관이 그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인데 보통은 법원 경매계 직원이었다가 퇴직하고 집행관 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관인 사람은 공무원은 아니는 거죠. 현재 직업이 공무원 아닌데 그 경매에 낙찰되면은 낙찰가에 얼마씩 수수료를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는데 상당히 수입이 높다고 해요.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씩 가져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저께 그런 얘기 들었어요. 들었어요. 짭짤하겠다. 네, 그러네요. 네. 그다음 2번은 감정일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한다. 그다음에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두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준비 다 끝나면 이제 공고해야죠. 매각기일. 뒤로 가시면 매각기일이 나와요.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 게 많이 나오겠죠. 매각기일. 자,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보시고. 자, 매각 방법 써 있죠. 2번. 매각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대요? 호가 경매. 호가 경매. 두 번째 방법은 기일 입찰. 세 번째 방법은 기간 입찰. 세 가지 용어만 알면 돼요. 뜻은 안 물어봐요. 호가 경매는 어떻게 하는 걸 호가 경매라 할까? 입으로 하는 거, 입으로. 나 3,000원! 이렇게. 저쪽에서, 나 10,000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 다 기죽어서 말을 못해. 그럼 집행관이 10,000원 더 없어? 10,000원 더, 10,000원 더, 3번 외쳤는데 응답 없으면 낙찰. 이렇게 되는 게 호가 경매예요. 질문 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호가 경매로 할 수 있다. OX. OX. 자신 있게. X 같아요? 2번 다시 읽어보세요. 부동산의 매각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한대잖아요. 놀라운 일이네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읽어보세요. 부동산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하는 매각 방법에 따른다. 이 말은 셋 중에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호가 경매를 선택한 법원이 아직 없나 보죠. 그걸로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부동산 경매를. 그렇죠? 들어본 적이 없죠. 2001년도에 셋 중에 선택하는 걸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경매를 뭘로 하냐? 기일 입찰. 이게 정해진 날짜 시간에 서면 입찰하는 걸 기일 입찰이라 해요. 그 다음에 기간 입찰 보이죠? 기간 입찰은 기간을 주는 거예요. 입찰 기간을.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찰하시오. 이렇게 기간을 줘요. 그리고 1월 31일 날 마감을 한 다음에 그리고 2월 7일 날 뚜껑을 열자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간 입찰이라 합니다. 일부 기간 입찰을 현재 하고 있어요. 자, 셋 중에 선택이다. 됐고. 다음 매수 신청 보증. 입찰할 때 보증금 낸댔잖아요. 뭐의 10분의 1?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인데 역대 가장 많이 시험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문제 내볼까요? 실판 보시면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 OX. X.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 이때가 입찰할 가격에 이렇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무조건 뭐의 최저 매각가 10분의 1. 다음 2번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4번이. 한 번도 안 나오도 올해 처음 나온 겁니다. 예. 매년 읽기만 하다가.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이제 뽑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세상에 1등으로 입찰한 사람이 3명이 나온 겁니다. 가격이 같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3억 이렇게 입찰하는 게 아니라 3억 150원 보통 이런 식으로 입찰하거든요. 똑같은 경우가 드물긴 해요. 근데 그걸 그랬다 쳐요. 그럼 세 사람 오늘 끝나고 회식해야 되죠. 보통 인연이 아닌 거잖아요. 아, 싫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 나왔다. 그러면 집법원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일을 정한다. 그럼 3명 빼고 다시 입에 가는 거죠. 3명만 다시 입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입찰하면 가격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3억부터 시작하는 거 이제부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3억 1등 나왔는데 1억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럼 2억 1등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3억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격만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 사람 모두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 내가 학원 다니는데 있어 PT라고 있는데 내가 오늘 배웠거든. 근데 다시 입찰하면 가격만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안 나가기로 하자. 아무도 입찰 안 하면 추첨한다네? 오케이? 그래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서 안 나가기로 했죠 지금. 근데 주민이 뭐 조용해. 그래서 혹시 뭘 가봤더니 다 와 있는 거예요 또. 인생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셔가고 또 셋이 다시 입찰했지. 다시 입찰했더니 또 2명 1등 나온 거예요. 그때도 추첨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줄. 이 경우 다시 3명 입찰합니다. 입찰자는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좋아. 또 이거 다시 입찰할 때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둘 이상이 다시 최고 가격 입찰하면 그때는 뭘로 정한다? 추첨으로 정한다. 다음 이어서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세 줄은 읽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 파란색 글씨가 중요해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잠깐 칠판 보실게요. 자, 최저 매각 가격을 이러이러하자.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억으로 나왔다 할게요. 그럼 이제 차순위가 되는 건 아무나 되는 건 아니래요. 아닌 게 아니고 최고가 매수 신고액 2억에서 매수 신청 보증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이거의 10%. 매수 신청 보증 1,000만 원을 빼라. 이거를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차순위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그럼 잠깐 칠판 보시면요. 만약에 A가 1억 9,700 입찰했다. 자, B는 1억 9,100에 입찰했다. C는 1억 8,900 입찰했다고 해보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된다는 거예요? A와 B가 다 후보가 된다는 말이죠. 후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순위 할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둘 다 손 들었어요. 그럼 누가 돼요?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B는 손 안 들고, 아니 A는 손 안 들고 B가 손 들잖아요. 그럼 B도 시켜줍니다. 항상 2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후보가 됩니다. 이 말이에요. 얘가 손 들면 내리라고 그래요. 나는 안 되니까 내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건데, 지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처음에 1,000만 원 냈죠. 2억으로 1등 했죠. 나중에 낼 잔금이 얼마죠? 1억 9천이죠. 잔금 안 내면 보증금 어떻게 된댔죠 아까? 몰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금이 몰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몰수되는 금액은 어디다 쓸까? 자, 찍어보세요. 고기 꺼먹는다, 국고로 환수한다, 배당금에 붙인다.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배당금에 붙입니다. 누가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배당금 붙인다는 거는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차순위가 될 거죠. 얘들이 낸 그 가격에다가 합쳐서 배당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이 1,000만 원을 몰수에다 붙인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랬을 때 최고가보다 적지는 않아야 한다, 이 말이지. 여기다 붙이면 적잖아요. 배당금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배당 받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1등에서 몰수되는 가격을 빼고 이보다 많기만 하면 차순위를 시켜줍니다. 이런 제도예요. 됐군요. 숫자를 예를 들어 내기도 했었어, 시험에. 자, 이럴 경우에 차순위가 되려면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차순위 매수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당연히 매수 가격이 높은 자가 되겠지. 가격이 같으면 뭘로 정한다? 추첨으로 정하죠. 2등끼리는 다시 입찰할 필요 없는 거죠. 추첨해야 되죠. 6번은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 두 사람을 빼고 다른 매수 신고인들은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긴 집에 가야지.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돈 받고 집에 가는 말을 그렇게 우아하게 쓴 거예요. 다음에 이제 유찰되면 무슨 매각? 세매각. 아까 세유 이거잖아요. 허가할 여기부터 마감된 때까지 쭉 밑줄 치세요. 허가할부터 마감된 때까지 밑줄 치고 그 위에다가 쓰세요. 이꼴 유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유찰이랑 같은 말이에요. 법에는 유찰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요. 이거 뭐라고 썼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원에서 허가를 해줄 만한 매수 가격 신고, 입찰이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되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고 매각기일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구나. 그럼 법원은 최저 매각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이거죠. 몇 프로 낮추는지를 안 물어봐요. 이게 20%라고 친다면은 100원이 80원 되는 겁니다. 80원이 64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기 20%씩 떨어지는 거예요.
3번 떨어지면은 약 50% 정도로 떨어져요. 3번 유찰되면. 네. 그다음에 이제 공유자 우선 배도 신고를 여기 보시면 현재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갑이 2분의 1 지분을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민법에서 이걸 배우셨을 텐데 지분은 상대방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고. 네. 그러면 내 거 지분만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을의 지분만 경매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경매에 누군가 입찰했는데 병이 입찰해서 최고감에서 신고인이 되었다면은 나중에 절차가 다 끝나면 이 자리에 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은 친한 사이죠. 갑과 병은 생면부지잖아요. 나중에 이 땅 팔 때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느 한쪽이 과반수도 아니잖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니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 다른 지분 소유자 이자는 이자와 같은 가격으로 내가 사겠다라고 우선하여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우선 입찰을 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절차도 아니고요. 법원에 이제 입찰장에 갑은 앉아 있는 거 이렇게 한쪽에 앉아 있는 거야. 입찰 앉아 있어. 집행관이 누구래요? 아이고 병이 1등이에요. 됐죠? 매각기를 종결함이 이럴 때 갑이 잠깐! 내가 그 값에 사겠소. 끝나는 거예요.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됐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어차피 병은 이럴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 몰랐다. 몰랐으면 경매를 하지 말아야지. 알았지.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모를 리가 있나요? 알면서도 안 들어오면 내가 갖는 거고 들어오면 뺏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걸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 이런 걸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를 한다. 계속 읽어볼게요. 8번 한번 읽어볼게요. 공유물 지분 경매에서 채무자 지분이 아닌 다른 지분 소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너도 입찰하는 거니까 보증 내야 되죠. 최고가매수 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 신청할 자격이 있다. 계속 이어서 법원은 최고가매수 신고 칠판 병입니다. 병이 있었더라도 그 공유자 갑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우선 매도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를 종결한다는 고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어집니다. 9번으로 공유자가 우선 매도 신고를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본다. 칠판에 누굴 말하죠? 병은 자동으로 뭘로 밀린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네요. 근데 차순위라는 게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차순위 하기 싫어요 라고 뭐 할 수도 있다. 포기할 수도 있다는 문장이에요. 어째 경매 절차 할 만하죠? 이게 여러분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 경매 절차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증 따고 뭐만 배우면 돼요? 실무적인 내용만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 자체가 경매 공부예요. 경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배우시는 민법, 공시법, 이게 또 이 경매 절차 여기 이게 다 경매 공부예요, 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임법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그 판례들이 99% 이상 경매 관한 판례예요, 다. 경매에서 쫓겨나냐, 눌러 사냐, 뭐 다 그 얘기야, 아까 다. 제가 예를 아까 들었었죠, 한번. 이 나중에 경매 실무 가서 배우면 별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배워요. 그런 거 배워요. 공인중개사 증을 따면 이미 경매 70%는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별도로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자, 그렇군요. 자, 이제 오른쪽에 가셔서 왼쪽 맨 밑에군요. 매각 결정기일.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에서 얼마 이내로 1조 이내로 정합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 허가 받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대요? 매수인이라고 부르고 불허가 받으면 무슨 매각은 됐죠? 아까 세매가 불세 이거죠. 불세. 자, 3번, 4번 묶어보시고요. 3번, 4번. 자, 3번 보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한 명 있었다는 말이에요. 한 명 있었는데 방금 매수인이 허가받았죠, 지금. 그 매수인이 나중에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금을 안 냈다 이 말이에요. 대금을 안 내면 법원은 누구 불러다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불러다가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4번이 좀 더 중요한데 여러분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해서 허가 결정이 나왔죠, 지금. 허가 결정이 나오면
매수인은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매수인은 돈 안 냈잖아 지금. 그래서 차수증 허가 받은 거잖아요. 보증금 놓을 수 된다는 말이지 뭐. 네. 그 다음에 5번, 6번 묶어보시고 현재 우리가 허가, 불허가 배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여기랑 약간 다른데 토지거래 허가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겠어요 라고 들어오면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여기는 달라요. 불허가 사유가 적혀 있어요. 그럼 뭐냐?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다 뭐 나오는 거예요? 다 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편해요. 내가 입찰에서 1등 했는데 내가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불허가 사유가 없어. 그럼 백발백중 허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게 바로 불허가 사유를 배우는 거예요. 5번, 6번이. 자, 농지 있죠, 농지. 농지는 농지법 살짝 배우셨죠?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 경영할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거는 경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잠깐 칠판 보시면 현재 우리가 배우는데 어디예요? 이거 매각 결정비를 배우고 있죠? 이날까지 법원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뭐가 나와요? 허가가 나와요. 안 내면 불허가. 보증금 나와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먼저 보고 해요. 나중에 재밌죠. 이날까지 내려면 내가 미리 일단 농지증 발급 신청을 해야 되잖아. 왜?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언제부터일까? 자, 1등 되기 전? 입찰할 때? 입찰할 때 가서 우리 시구 읍면 가서 신청하거든요. 읍장님, 면장님한테 가서 그래. 내일 모레 입찰하는데 내가 아무래도 1등이 될 것 같아. 미리 좀 줘. 이게 말이 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1등 못하면 반납하고? 그게 아니라 일단 네가 뭐는 돼야지. 1등은 돼야지. 됐죠? 그래서 내가 뭐가 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죠 지금. 되었으면 불이 나게 달려가야 돼요. 달려서 나 1등 했어. 나 농업 경영할 테니 농지증 주세요. 됐어요? 농지증을 발급받아. 그래서 언제까지 내야 돼? 이날까지 법원에 내. 그럼 뭐가 나와요? 허가 나오니까 기한이 얼마밖에 없어 지금? 일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농지법에서 그건 배우셨다 모르겠다. 농지증 발급 신청하면 며칠 안에 준다. 7일은 좀 빠듯하지 않겠어요? 7일보다 밑에 있어야지. 5일? 좀 더 쓰지? 홀수 같죠, 홀수. 놀랍게도 4일, 짝수예요. 매우 놀라운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이게. 정말 특이한 숫자죠. 4일에 4일. 보통 홀수잖아, 이런 거는. 특이합니다. 그래서 경매 때문에 이 농지법의 농지증 발급 처리가 4일로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면 내가 1등 한 날은 한 잔 해야 하잖아요. 1등 한 날 한 잔 해야 하잖아. 주말 이틀 빼면 5일, 4일 남잖아. 이 배려심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잔 찌그려야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안 까먹겠죠, 이제. 자, 뭘로 결정된 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언제까지? 매각 결정일과 제출에 허가 나온다. 입찰할 때 낸다라고 시험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입찰할 때 내는 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런 건 웃으면서 풀어야지. 그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입찰을 됩니까, 이거를? 네, 100명이. 다 내? 자, 1등 사는 사람만 되는 거죠. 예. 자, 6번은 뭐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게 밝혀졌다. 거기서 우리 질문 드릴게요. 너무 쉽게 답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농지증 끝났어. 이제 뭐가 농지증이 나와 지금. 6번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다. 돈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아, 판사가. 1등 했어. 야, 일로 와봐봐. 너 지갑 열어봐봐. 개뿔도 없는 것이 불화가. 이래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자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민법에서 배우는 행위 능력을 말합니다. 행위 능력. 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예를 들자면 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 이런 사람들 행위 무능력자를 말한다면 행위 제한자 예, 이런 걸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입찰했는데 1등 했는데 15살이에요. 예를 들어 12살이다. 12살이면 더 어리잖아요. 예를 들어 1000억 실렸어. 1000억 이렇게 1등 했다. 불어가 나와야지 당연히. 얘가 제대로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입찰표에 침 떨어졌으면 불어가 나와요. 오케이? 침 떨어졌으면 불어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냐? 채무자입니다. 여러분 채무자가 입찰하는 건 허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1등이 되면 판단해서 불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대표적인 우린 불세를 공부한 거죠. 불세가 이게 다는 아닌데 시험에 나오는 건 이 정도뿐이에요. 예. 자, 드디어 허가 받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허가 받았어요. 이런 불허가 사유 없으면 허가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할 수 있대요? 항고라는 걸 할 수 있댔잖아요. 일정 기간을 딱 주고 항고하는 걸 즉시 항고라는 용어를 쓴대요. 법률적으로는. 쓰는데 이제 허가받은 걸 왜 불허가 있냐 이렇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항고할 때 예전에는 예전 2001년도에 개정되기 전에 예전에는 제정되기에는 그 채무자 있죠. 채무자가 항고할 때는 이제 항고 보증금이라는 걸 내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는 항고 보증금을 안 냈었는데 안 내다 보니까 경매가 자꾸 지연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지연됐냐면 임차인들이 항고할 때 항고 보증금 안 냈을 거 아니에요. 채무자 빼고는 안 내니까 항고장을 내요. 뭐라고 내냐면은 저는 개공 말만 듣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요. 세상에 경매가 돼가지고 보증금이 다 날라가게 했어요. 산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내면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접수를 받아요. 그리고 그 항고 처리기간이 기본 석 달이에요. 경매가 지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인은 항고할 수 있게 없게요. 허가 받은 걸.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예요? 허가잖아요. 허가 받은 걸 네가 불만이 있다고 말이 돼?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저는 사실 불허가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매수인 항고를 못해요. 못하는데 매수인이 임차인을 꼬드겨요. 내가 너 석 달 더 살게 해줄게. 항고해. 이렇게 한 다음에 경매 지연시켜서 이자가 내 대금을 마련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항고할 때 돈 내고 해라.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내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항고할 때 뭐의 10분의 1을? 매각대금 10분의 1 이걸 내는 걸 항고보증금 공탁이라고 그래요. 매각대금 10분의 1. 아까 왼쪽 페이지에 뭐의 10분의 1이 있었어요? 왼쪽 페이지 저 위에 동그라미 3번에. 그거랑 바뀌면 안 돼요. 매수신청 보증은 최저 매각가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 10분의 1. 이런 차이. 그리고 밑에 3번은 몰수한다는 얘기예요. 8번. 드디어 여기 보시면 항고기간이 끝나서 허가가 뭐 되었습니다. 확정됐으면 언제까지 돈 내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돈 내라 알려줍니다. 1번.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날부터 1개월 이내로 대금 지급 기한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에게 통지해 줍니다. 돈 내라 이거죠. 2번. 매수인은 언제까지?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거기 시험에 낼 때 대금 지급 기일에라고 참 잘 내거든요. 되게 치사하죠. 대금 지급 기일에 이러면 틀려요. 기일이라는 건 12월 30일에 까지라는 건 기한은 12월 30일까지 차이잖아요. 이게 이런 이유라고 해요. 예전에 2001년도 법 개정인 전에는 대금 지급 기일에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12월 30일에 내야 돼요. 그 전에 내더라도 12월 30일이 되어야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전에 아무 때라도 내면 그날 바로 취득하는 거죠. 큰 차이죠, 사실은 되게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다 누구를 더 보호하냐는 쪽인데 기일을 정해주면요. 12월 30일 정해주면 그 전까지는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 취하가 가능하잖아요. 그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한까지라고 해버리면 바로 대금을 내서 바로 취득해버려서 경락일을 더 보호하는 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써 있어요?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냈을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 소유권을 그때 바로 취득한다. 오케이?
그다음 4번 매수인은 대금을 다 냈죠. 다 냈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더 이상 매수에 책임이 없게 되겠네. 그때서야 즉시 매수 신청 보증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다음 5번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차순위도 없습니다. 무슨 매각을 한다? 재매각이라고. 드디어 이제 지을 수 없어 재매각이 나왔네요. 재매각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과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하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떨어져 다시 한다는 거고, 재매각에서는 종전의 매수인은 매수 신청하고 못하고 입찰을 못한대요. 못하고 냈던 보증금도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재매각에 그 사람 입찰이 안 되네 찍혀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취득했고 내가 앞으로 등기하고 배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인도 받고 이러는 거죠. 인도 명령은 아주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권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권리 분석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1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뭐 된다? 여기 보십시오. 매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경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쉬워요. 경매 부동산 위에 붙어있는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뭐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훨씬 쉽죠. 이렇게 읽으면. 2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임차권은 용의권들이죠. 이 용의권들은 저당,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으면 소멸한다. 여러분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그 저당, 압류, 가압류가 위에 있고 지지전 임차권이 밑에 있어 이 말이에요. 이걸 대항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쉬운지 아직도 감이 안 오시네. 1번 저당권, 2번 임차인 다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이게 민법에서 담보물권과 용의권과의 관계예요. 이게 담보물권이 위에 있으면은 밑에 있는 거 다 뭐 되는 거예요?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용의권은 담보물권 위에 있으면 뭐 돼요? 인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임차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보권은 항상 뭐 되고 소멸하고, 용의권은 담보권 밑에 있으면 소멸, 위에 있으면 인수되는 그 성질이에요. 그걸 우리 첫 시간에 그걸 이해한 거예요. 이해를 해본 거야. 네. 그렇게 된 논리를 한번 이해해 본 거예요. 3번이 그 얘기죠. 저당,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몇 대는 매수인이 인수하는구나. 그 중에 인수되는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라고 민법을 또 배우실 거예요. 전세권은 담보권으로서의 성격도 더 같거든요. 배당 요구가 되는 거죠.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이런 건 그런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은 4번은 아직 안 봐도 돼요. 아직 안 봐도 돼요. 자, 이런 경매를 잘 배운 다음에 나중에 우린 뭘 배운다? 밑에 매수 신청 대리 배우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경매 입찰을 대리한다. 경매 입찰 대리해서 우리가 지방법원에 등록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걸 배우는 게 여기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실무에서 이런 걸 다룬다. 중개실무에서 오늘 지난주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한번 다뤄봤고, 오늘은 중개실무에서는 이런 걸 배우는 거나 이거예요. 자, 이왕 할 거 어느 한 부분을 딱 집어서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오늘 전략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처음으로 한번 제대로 2시간 공부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한번 공부해봤고요. 그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서는 좀 판례 위주로 공부하고 올 거예요. 할 거고, 여기는 실무 위주로 공부하니까 오히려 저와 함께 공부하는 게 실무적으로는 더 도움이 돼요. 실무적으로는. 자, 우리 이제 새해가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새해입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합격을 위해서 2020년 달려갑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